구독자분들도 약간 궁금했었을 수 있는 게 뭐 아까 뭐 가상 광고처럼 하고 하면 뭐 그런 게 사실은 처음에 스타트업에서 나왔을 때의 그 어떤 아이템, 그 기술이라는 게 얼추 들어도 하이엔드 기술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아이템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 트윈이라는 회사는 네. 삼성전자의 네.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C랩? 네, C랩. 나 C랩이라는 궁금해. C랩이 뭐야? 뭐 C가 뭐예요? C 붙어있는 건 크리에이티브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C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제 네. 요 C랩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요. 거의 상시 공모를 해요. 그래서 뭐 사업할 만한 아이템 아니면 뭐 어떤 우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좀 쓸만한 어떤 기술들에 대한 제안들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다 제안을 하면 이제 C랩에서 그걸 보고 이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임직원들이랑 같이 막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집단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발을 처음에 1차로 합니다. 그게 한 꽤 뭐 몇백 대 1, 한 뭐 좀 제피셜 한 1000대 1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나 세계에서 들을게요. 그래서 거기서 1차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몇 개 한 50개 정도 제 기억으로 한 5, 60개 이제 뽑으면 1차가 되고 거기서 또 뭐 예를 들면 피치한 거를 그 안에다가 다시 공지를 해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올려요. 내 아이디어는 요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거기만 댓글도 쭉 달리고 그럼 이제 그거를 C랩을 운영하는 창의발센터라는 데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걸 선발을 해요. 그거랑 이제 임직원 의견이랑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반영을 해서 이제 선발이 되면 그 팀들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팀들이 한 3차에 걸친 컴피티션을 해요. 그래서 발표하면서 나는 이런 사업들을 할 거야. 그래서 발표를 하면 이제 그게 제가 선발됐을 때는 반기당 한 그럼 1년에 뭐 한 40팀 정도? 4, 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저기 서울대 공동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낙성대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해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사내벤처 한다고 하는 걸 밀어주는 거는 그냥 이해가 잘 안 되고 당연히 그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지분도 대전제가 있겠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밀어도 주겠지만.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건 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도 뽑아요. 또 몰라.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해보고 개발해보고 요거를 팔아도 보고 해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때까지는 그럼 회사가 좀 많이 케어하는 거네. 거의 다 케어해요. 그냥 삼성전자 임직원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근데 또 심지어 이제 저희가 팀원들 뽑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은 뽑아서 5명이 맥스인데 5명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뭐 팔아보고 그럼 사실 비즈니스 좀 해보죠. 되게 이제 얕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너무 해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고 이제 거기에서 저희는 좀 이제 나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이제 최종 투자를 해주는 최종 스피노프 팀으로 선발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금을 꽂고 이제 스피노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궁금한데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완복하는 거죠? 네, 안 되는 분들은 원소속 부서 복귀가 원칙이에요. 원소속 부서로 다 가고. 아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여하간 우리 튜니들 뭐 이부 대표님하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뚫고 그렇죠. 네. 회사에서 너네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벤처를 해서 독립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까지 다 그걸 뚫고 아이템으로. 네, 맞습니다. 되게 힘들었죠. 그럼 거기까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또 조건을 주는 건지 궁금하네. 거기까지도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표현이 궁금한 거야.
나왔다는 건 그때부터 삼성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퇴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인큐베이팅 기간까지는 그냥 저는 왜 즐거웠냐?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다시 들어갈 수도 네. 있고 실패해도 네. 이슈가 없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요즘 말로 꼬놀이패거든요. 그게 선발만 되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쭉 하고 참 그런 제도가 없네. 네, 그렇죠. 진짜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월급 다 주고 심지어 거기에서 평가를 잘 받고 원소속 부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과도 잘 줘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스피노프사도 정하고 그냥 기술 이관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되는데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서비스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해서 내보낸 거고 아까 뭐 질문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또 이제 이 팀의 뭐 그레이드를 또 나눠요. 그래서 이제 S, A, B, C로 이제 나눠서 저희는 또 이제 또 밝힐 S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A이긴 한데 S는 제가 나왔을 때까지 S는 한 팀도 없었어요. S 잘 안 준대요. 네, S 같은 A.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S 같은 A를 받고 S 같은 A를 받고 이제 거기 근데 그 등급별로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정해져요. 그 투자 금액이 정해지면 그 이제 금액을 저희가 이제 뭐 지분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결국은 스피노프 벤처 회사로 만들 때 말씀 슬쩍 들어보면 창립 멤버들은 그때부터는 삼성 사람이긴 하나 투자 지분을 어느 정도 해서 가는 거고 하지만 사실상 독립이 네, 진짜 독립이네. 그러니까 오피셜리 삼성 직원이 아니에요. 퇴직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 행사도 해요. 막 그냥 스피노프 잘해라고 해서 퇴직합니다. 딱 사인하고 그냥 빠이하고 퇴직금도 심지어 받고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까지는 오케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회사가 무슨 뭐 득이 될까 싶은데 직원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그런 기회 마련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여기 지분이 있어야 맞잖아.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키워주는데. 그렇죠. 지분 많이 지금 저희 일대주주야? 창업자들 제외하고는 투자사 중에서는 2대1 지분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뭐 나중에 여기가 잘 돼가지고 지분 이게 또 늘어나면 그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때 또 챙겨가시겠죠. 그래요. 되게 괜찮네요. 저는 완전히 뭐 예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럼 삼성에서 뭘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아까 이제 잠깐 지금 부대표님이니까 대표님도 계시고. 대표님이랑 저랑 그 회사 동기예요. 회사 입사 동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통신 시스템 전공을 했고요.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우연히 제 친구의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그 연구소에 있었는데 되게 친한데 그 친구가 야 이번에 너 입사한다며 근데 이제 내 후배도 너네 같은 부서로 간다.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해서 봤더니 뭐 되게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남청환 대표라는 사람이 대표님이 더 약간 어려요? 네, 한 살 어려요. 되게 얘가 똘똘해요. 약간 똘똘 스모프가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되게 이제 잘 놀았어요. 그냥 사실 놀았어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같이. 그 회사 다니면서 같은 연구 같은 부서에 같은 부서장 밑에서 R&D를 이제 계속 이제 R&D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러면 업무도 통신 쪽이었어요? 네, 통신 쪽이었어요. 통신 쪽에 R&D였는데 쉽게 말하면 통신이면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그쪽이네?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멋있게 말하면 펀더먼탈한 테크닉.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얘기하는 요즘에 5G, 6G, 뭐 표준도 만들고 그다음에 되게 새로운 기술을 갤럭시라는 핸드폰에 이제 넣는데 뭐 나름 뭐 세계 최초 상용화도 해보고 뭐 여러 개를 많이 해봤어요. 이제 그런 부서에 있다가 사실 이 통신 쪽이 저도 할 때는 몰랐는데 대기업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말도 맞지. 이게 되게 사회 인프라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삼성처럼 단말기를 쪽을 하거나 아니면 통신 쪽 말 그대로 통신사거나 몇몇 근거밖에 없겠네. 네, 그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뭐 장비 하나가 아마 5억? 알죠. 한 10억이래요. 근데 그거 알고 전공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하다 보니까 흘러. 이건 재밌겠네.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다 보니 갔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오케이.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림인데.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저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심지어 한 번 학위 그만하고 사업하려고 시도도 한두 번 해봤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원래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옆에 이 아까 그 친구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둘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야 우린 지금부터 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준비 좀 해보자. 준비 좀 해보자. 준비를 해보자라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제 C랩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마침 제도 아예 뭐 공식적인. 그렇죠. 제도. 그래서 이제 C랩을 해보자.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막 던졌어요. 우리는 통신 네트워크 박사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것도 와이파이 뭐 시그널로 뭐 심장 박도수를 뭐 센싱해서 뭐 사람의 위치를 뭐 이런 별거 다 했고. 별걸 다 해봤는데 사실 그때 AI가 되게 핫했어요. 그러니까 통신은 약간 좀 지는 해. AI가 이제 뜨는 해. 그래서 마침 통신 네트워크 분야가 기본적으로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금방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따라갈만 하더라고요. 준비된 인재였다. 그렇죠. 둘 다. 저는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는 네. 스타일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도 이제 똑똑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삼성전자 사내에서 나름 뭐 스터디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딥러닝 그때 이제 딥러닝 스터디 만들자 해서 저랑 이제 둘이랑 그다음에 그 창의발 센터 뭐 좀 컨택을 해서 그거 아시는 분은 셋이 해가지고 사내 뭐 딥러닝 스터디도 만들면서 열심히 이제 딥러닝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각을 잡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아이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일정 패턴을 여기 좀 제가 뭐 예를 들면 여기 뒤에 패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그 카메라를 딱 찍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원하는 이미지 영상 다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거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게 이제 C랩에 이제 픽이 돼서 그래서 이제 C랩 이제 뭐 육성팀으로 이제 뽑힌 거죠. 근데 얼추 딱 들어보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픽이 돼서 올라가고 나중에 투자까지 받은 거 그 아이템으로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에 계신 분들이 투표도 했을 거고 맞습니다. 임원들이 도장도 찍어줬을 거고 그러면 그걸로 잘 됐어야 될 게 왜냐면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해서 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피봇은 지금 이랬으니까 나는 그 중간도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공돌이들 둘이 나와서 근데 둘에만 문제는 아니잖아. 사내에서 다 투표도 해주는 그렇죠. 평가를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기술 자체가 되게 그걸 딱 보시면은 신기하다. 눈에는 딱 딱 띄어요. 그래서 그 심지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그 CES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뭐 CNN에서 뭐 라스베가스 올해 탑 10 가젯 이런 거 뭐 선정되고 뭐 MBC 뉴스에도 나오고 본인 인터뷰했습니까? 저도 하고 대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되게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와 대박 신기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고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직원 다 마찬가지였죠. 신기하다. 얘는 내보내는데 뭐 그런 그냥 해가지고 뭐 투자해서 나왔는데 이제 사실 시장에서 외면 받은 게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들이밀면 그래도 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갤럭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런 식으로 런칭을 했는데 그냥 내가 이거 늘 거야. 근데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써요. 이미 갤럭시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갤럭시 기반 기술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에 이제 뇌가 약간 이제 절여져 있다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사니까 아까 이제 케빈님 얘기했듯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 가지고 이제 케빈 엄청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막 테스트를 하는데 막 한 번은 전화 와서 화냈어요. 막. 이거 안 된다고. 나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무거웠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신기한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이걸 내가 추천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술은 되게 팬시하지만 이거를 돈을 주고 팔려면 얼마나 그 프로그램을 경량화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큰 베네핏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접게 됐고. 그러니까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진행을 하는데 진행자의 일정 부분의 화면이 나는 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광고 화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도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약간 공급자 위주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아까 케빈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던 스포츠 경기에서 광고 타임은 말 그대로 그 광고 타임이 별도로 있잖아. 네. 근데 진행자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화면의 일부분이 뭐 계속 광고 나오고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난 얘랑 소통하려고 방송 보는데 광고만 계속 들고 앉았네 이러면은 묘한 기술이 신기하긴 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턴이 이렇게 있어도 로고가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외의 패턴들은 또 요 배경색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신기해요, 확실히. 예, 근데 그걸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접근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술적인 거, 뭐 통신 인프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네네네.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기술 가지고 있던 분 입장에서는 확 줄인 거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 과감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그거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 기술을 이미 CES에도 나갔고 CNN 뭐 탑10 가젯으로도 됐고 그러니까. 인터뷰도 땄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스피노프가 된 건데 사실은 그냥 저는 일개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이런 서비스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이렇게 딱 피벗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막상 네. 현실에 부딪혀서 마음고생이 많으셨군요. 그렇죠. 아니면 왠지 느낌이. 결단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시는 그게 되게 제가 들어봤을 때 그냥 저는 돈 냄새가 났어요. 이거는 좀 팔릴 것 같다. 비즈니스적으로 네. 이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심지어 되게 저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만들기 쉬운데. 오히려. 네. 그래서 만들기 그냥 쉽다. 가보였죠. 그런데도 아까 들어보면 또 그것도 서비스 적용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세상에 그냥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옛날에 내가 생각했는데 그거 진짜 맞아. 말은 쉬워요. 근데 네, 그거를 맞아. 실제로 만들고 그걸 고객들이랑 만나서 파는 거는 완전히 저는 그냥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진짜 다른 영역이죠. 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막상 나와봤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그 심지어 첫 번째 거는 잘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때 진짜 딱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삶이 힘든 이제 뭔가 긴장감의 최고조가 네. 계속 연속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성격이 진짜 낙천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옛날에 면접 보는 건가 뭐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적성검사 거기에 문항 중에 나는 갑자기 울음이 터질 때가 있다 이런 문항이 있대요. 저 거기다 보면서 체크하면 보통 떨어지죠. 그게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게 진짜 울고 싶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느낌인가? 회사에 있었을 때 힘듦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거는 정말 사소한 힘듦이었구나. 지금 이거는 뭐 원래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 부대표 임원이라는 게 때 되면 급여줘야 되는 것도 그럼요. 있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 또 신규 서비스도 있고 짜잘한 거 막 온갖 거 다 신경 써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불안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이제 선행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제가 아무래도 시장을 계속 봐야 되니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저희 사용자분들이 트위치에서 많이 쓰시니까 트위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1년 전쯤에는 그 트위치를 보고 있으면 타사 서비스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해된다. 화가 나가지고 모니터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 내가 어떤 뭐 A 자동차 회사의 직원인데 남들이 다 다른 브랜드 차 타고 다니는 거 있으면
근데 심지어 그게 내 회사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야, 여기서 진짜 열심히 충분히 나고 느껴져요. 막 화나고 슬프고 별의별 감정이 자꾸 생기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는 되게 찐이다. 그러니까 내 서비스 내 새끼니까, 내 거니까, 나의 분신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되게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는 많이 흔연해졌어요. 네, 요즘에는 오히려 열심히 써요 제가. 왜냐면 써봐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단계적으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힘듦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띡띡띡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뭐 좀 초연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쟁 서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고 막 이게 아니라 써본 다음에 거기에 또 장단점 분석을 자꾸 본인도 유저로서 해봐야 우리 쪽엔 개선점이 또 보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초반에 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그걸 보는 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이구야, 뭐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제일 좀 확 와닿네요. 네. 왠지도 이해도 되고. 그렇죠. 야, 힘들었습니다. 지금 되네요. 도와주십시오. 케빈님한테 또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럼 스티키밤에 어쨌든 지금 어드바이저신 거잖아요. 네. 요 서비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아까 얘기했었고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독자가 막 몇백만 되고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건지 주로 어떤 장르 뭐 이런 거가 좀 궁금해서 그 서비스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를 했던 거는 방송의 카테고리가 또 있잖아요. 게임이면 게임, 뭐 야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근데 그런 카테고리를 특정 카테고리를 딱 정해서 개발한 건 아니었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어쨌든 게임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와중에 이런 장면이 생기면 재밌겠다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막상 서비스를 내니까 조금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게 저스트 채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트위치 플랫폼의 방송에 보면 외국 분들은 되게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그냥 카메라 켜놓고 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팟캐스트처럼 그냥 소통만 하는 거예요. 채팅이랑. 네, 소통만 하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았고, 그 화면에서 시청자분들이 스트리머의 얼굴 위에 이제 막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웃고 있었던 모습을 교묘히 딱 덮어버린다든지 하는 약간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딱 나왔대 이러면은 또 회사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접촉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좀 홍보 자료로 써도 될까요? 막 이런 식의 작업도 하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 이사님께서 직접 영업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보다도 약간 저스트 채팅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버튜버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러네. 예, 버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통 방송을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에 자신의 모습을 띄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좀 쓰기가 편한 점들이 많죠. 저스트 챗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1대1처럼 느껴지는 소통할 때 오히려 화면을 활용한 중간에 매개 장치가 있으면 단순히 후원이 아니라 컨텐츠로 활용하는 거에 의미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하게 되는데 시청자들이랑 채팅, 저스트 채팅 방송 같은 경우, 소통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랑 시청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TTS나 뭐 읽어주는 채팅으로 주제를 하나씩 던져주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예 사진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음성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무거워요, 이게 소통을 하기에. 근데 마치 진짜 우리 카카오톡의 무슨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처럼 딱 간결하게 표시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왜 강남역이 아예 침수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네, 딱 요맘때쯤인데 뭐 요즘에도 난리인데 그때 강남역에서 왜 제네시스 한 대가 침수가 됐는데
그 오너가 진짜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한 듯이 그 제네시스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그 사진이 하나가 되게 유명해졌던 그걸 또 적이 누가 있어요. 찍은 거야? 네. 그게 이제 각 커뮤니티에 엄청 퍼졌는데 그 당시에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콘텐츠 하고 있었으니까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퍼날라지면서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하게 되고 약간 그게 인터넷 밈이 발생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은데 중간에 그러면 밈이 있는 거를 다시 재확산, 재활성화 네, 이런 네, 거 네, 하는데 네. 스티키밤이 또 예.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용자들이 뭐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저스트 채팅 방송을 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 있잖아 그러면 그냥 시청자들이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띄워줘요. 그럼 이거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아까 뭐 비 온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요. 뭐 비가 와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제네시스 위에 올라가신 분 사진 야 이거 근데 웃기지. 근데 뭐 우리 집 앞 사진. 뭐 여기 사진.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방송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방송을 할 때 라이브 방송이 되게 호흡이 길어요. 한 4-5시간씩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4-5시간씩 그걸 떠들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자기가 준비한 아이템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던져주면 그게 이제 말할 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할 거리가 계속 던져지고 일종의 소지가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헛소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왜 유명했던 뭐 김치 싸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 스티커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막 얘기하고서 헛소리 하면은 이제 누가 여기다 김치 싸대기 같은 거 딱 붙이면은 그러면 하면서 이제 알았어 미안 안 할게 이러면서 이제 뭔가 방송 흐름도 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일종의 왜 예전에 우리 왜 예능 프로그램 보면 CG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거를 서로 간단한 CG를 CG. 집어넣는 거네. 네. 음악 버전도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붙이시는 거 해골 표시 막 꽝꽝 붙이는 것처럼 그럼 하나 궁금한 거는 말씀 들어보면은 그 이른바 이제 메이저라고 불리울 정도 분들은 그분 얼굴 자체가 상품이니까 맞아요.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뭐 라이브를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저랑 커뮤니케이션 본인이 끌어가려고 할 것 같아서 스키밤을 활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메이저보다는 약간 마이크로라 그러나요? 그런 정도 분들이 많이 왠지 좀 많이 활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정확하십니다. 그게 저희가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썼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렇지. 그쪽으로 그래서 홍보도 퍼뜨리기도 많이, 하고. 네, 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왜 그런가 해서 좀 보면 사실 그 선행 업체도 이미 사실 충분해요. 충분히 그거를 그분들은 본인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거리를 굳이 던져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거를 편집을 잘 해서 유튜브로 올려서 조회수를 뽑는다는 표현밖에 생각 안 나요. 아니요. 조회수 뽑아서 2차 저작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제 네.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짤 붙이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걸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대형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쓰세요. 네. 근데 저희는 어떤 분들이 많이 쓰냐면 이제 되게 소규모 방송, 진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방송은 오래 하는데 방송 소재가 좀 부족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뭐 좀 아까 마이크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작은 방들, 작은 채널들에서 그러니까 되게 뭐 구독자가 많이 많지는 않지만 운영자한테 대한 집중도는 높은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캐릭터 보면 이제 여자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무래도 토크 중심을 많이 하시죠. 토크 중심이고 놀리는 막 그거 보고 이제 소위 뭐 타격감이라고 하거든요. 타격감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 놀리면 많이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티키타카 하는 걸로. 그러니까 놀린다기보다는 여자 크리에이터 분들과 재미있게 소통하기가 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마이크로고 챗 중심의 크리에이터 분들이고 게임이나 이런 어떤 매개가 없이 주로 하다 보니까 호감이 있는 분들이면 여성분들이 많을 것도 오케이. 자, 궁금한 게 스티키밤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밈과 짤을
여기다가 그 어쨌든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릴까? 아니면 뭐 그렇다고 나이가 아예 많이 드신 분들이 할 것 같지는 않고 보통 통계라고 그렇긴 그렇지만 보통 어때요? 저희가 너무 궁금하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거의 20, 30대 남성이 거의 90% 정도. 그러면은 어쨌든 후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의 그게 있구나 시장이. 그러면 만약에 이 경향은 해외라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 해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고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해외는 저희가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데이터가 없고 이제 런칭을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런칭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거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남성, 20, 30대 남성 그리고 방송 크리에이터의 고객들은 이제 여자분들 그리고 버티버분들.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런칭을 하고서 계속 이제 메일 뿌리면서 이거 한번 써볼래? 우리랑 콜랩 해볼래? 라는 얘기들을 하면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호응이 있었다. 네, 호응이 있었던 그 타겟이 그대로 해외에서도 조금 뭐 적용을 해봤고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아이돌에 대한 현상들도 보면 한 번 딱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남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충성도는 여성 그 팬들이 되게 길게 가고 남성 팬들은 여성 아이돌이 나오면 새로 아이돌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는 그 성향이 있잖아. 그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 서비스도 정확하게 보이는 게 그냥 한 분이 그냥 줄창 후원을 하시는데 보면은 진짜 여성 크리에이터 분 한 20명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명 보고 여기 가서 후원하고 저기 가서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이용해서. 지금 그래서 선행 서비스들은 있지만 1, 2위 같은 3위? 그쵸. 라고 보면 되나? 1, 2위가 되고 싶은 3위, 1, 2위가 3위인 건 인정을 일단 한다. 어쨌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기가 쉽진 않아서 일단 서비스가 잘 됐다는 걸 인정하겠고, 자 그러면 괜찮은 이런 또 아이템이나 서비스의 경우는 여기 입주하신 것도 그렇지만 업계에서의 어떤 평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왜 스타트업한테 괜찮다, 델성 부른 나무한테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아까 얘기하신 명문대의 대기업 출신의 연구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다 뚫고 했는데 왠지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 지원에 돈 주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투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고 이제 시장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작년에 KB 인베스트먼트와 코리아 오메가라는 이제 VC에서 10억의 프리 시리즈로 해서 10억 규모의 투자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훌륭한 기업들한테 주는 그 팁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알아요. 맞아요. 팁스에서 이제 5억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팁스도 경쟁이 엄청난데. 네, 그래서 그거 힘들었습니다. 팁스도 되게 힘들어서 팁스도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5억을 작년에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부 사이드, 한쪽은 이제 투자 사이드에서 받고. 저희 이제 대표가 되게 딱 보면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뢰가 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니 본인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보통 이제 참여율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참여율 100%. 아이고야. 그래서 그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뭐 AI도 공부하셨고, 요새가 AI랑 관련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유저들 참여한 것도 다 일종의 빅데이터 역할을 하니까 다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입주한 것도 말 그대로 정부 지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선발돼서 되는 거라.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부모님하고 와이프가 좀 걱정하셨다곤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승승장구한 셈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게
오늘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내일은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근데 때문에. 뭐 옆에 우리 전문가인 부분도 있고 요새 만약에 약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얘기하신 것처럼 2년이 돼서 새로 사무실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완전 좀 독특한 경험이 되겠네. 아 그렇죠. 일종의 또 하나의 변화네. 그렇죠. 뭔가 새로운 변화 속에 뭐 그러니까 울고 그러는구나. 아니, 울진 않았고 울컥했다 뭐 이런 거죠. 울컥할 뻔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피치 올리고 잘 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크리에이터 후원 서비스 3대장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몇 명인지 아까 대표님은 좀 안 계시니까 그 우리 회사 구성원들 소개 옆에 또 이제 어드바이저도 계시지만 궁금해 이 잘 나가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회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이제 지금 현재는 개발팀은 5명 그다음에 개발이 다네 거의. 개발팀이 5명이고요. 요즘 개발자 보기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개발팀 꾸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 뭐 돈도 돈이고 돈인 게 돈인데 그래.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문제도 많았고. 같은 개발 쪽인데도 그러니까 네. 그 이쪽 공대 쪽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게 제일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사업지 매우 좋네. 그래서 개발팀 지금 5분 계시고 음.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 1분, 그다음에 디자이너 1분, 그다음에 이제 영상 관련해서 스티커 제작, 영상 제작하시는 분 1분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하면 몇 명이죠? 8명에 이제 나머지 창업자 2까지 해서 이제 그러면 창업자 2분은 딱 들어보니 그리고 인사총무 기획 싹 다 하네. 영업하고. 저는 잡부라고 표현하는 다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할 줄 알아야겠다. 그리고 하시는 일 자체가 새로운 거라 네. 원래 세팅돼 있던 무슨 업무를 할 사람 그것만 해라라고 뽑을 수도 없는데 만약 뽑았다 쳐도 본인들이 이걸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는 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울어. 마케팅 메일 마케팅 메일 쓰면서 울고 방송도 해보고 방송도 원래 이제 맞아. 방송도 하고 공식 방송 이 방송이라는 개념이 메인 채널 그러니까 홍보 채널에 네. 본인이 진행자로 네네. 라이브를 해. 네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튜브랑 트위치? 트위치만 하고 있어요. 트위치만.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고 옛날에 이제 케빈님도 도와주셨는데 케빈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맨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사업이 있는데 자기 그러니까요. 채널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직접 나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나름 의미 있는 성과도 있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성과가 뭐죠? 제가 오늘 계속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면 자기를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어서 성과가 나름 그래도 기간 대비해서 평청자가 그래도 좀 나온다. 50명에서 100명 정도 본다. 이 전문 용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평청자. 평균 시청자를 줄여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은 내가 나오면 유지가 된다. 네, 제가 나오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본인이 한다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서 오디오가 비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떠드니까 그냥 시청자들이 와서 이 뭐야 이렇게 보다가 그냥 심지어 부대표래. 그렇죠. 그런 후광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키밤 부대표가 나와서 방송을 하네. 그러면 한번 봐볼까 하다가 그냥 스며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회사 다녔으면 답답했을 사람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 가서 좀 답답하긴 했죠. 이게 재밌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표현도 그렇잖아. 중간에 이른바 이제 방송용어로 조용한 타이밍을 막아뜬다고 하는데 그거 못 참는 성격이잖아. 천상 이거 하셔야 되냐? 그래서 전 조용하면 제가 말해요. 오디오 채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그냥 성향 자체가 그냥 옛날에 축구부 했다고 했잖아요. 축구부에서도 그냥 제가 계속 떠들어요. 그냥 후배 데리고서 그냥 떠들고 그냥 같이 우리 이거 하고 놀자 이런 스타일이어서 방송을 하니까 그런 성향 자체가 조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크리에이터로서 스티키밤을 또 쓸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게 제일 또 이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진짜 너무 도움 많이 되고요. 그게 저는 지금 뭐 요즘에 제 방 시청자들이랑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그걸 다 막 얘기를 해줘. 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사실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냥 니네 이상해, 불편해, 이거 버그 났어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게 서비스 사용자들이 그냥 욕하고 안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욕하고 안 쓰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고치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저희 맨날 저희 이제 나름 카페도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거기다가 맨날 고맙다고 쓰고 있어요. 아니 사실 또 그 서비스를 만든 창립자 임원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밀고 그렇죠. 이게 어떻냐고 물어본다는 것도 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했다가 나중에는 하도 욕을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욕하시는 분들이 한테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들은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고맙고 저한테 이제 화가 나죠. 저랑 이제 저희 대표한테 화가 나죠. 우리 창업자 라인한테 스스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 직접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내 손에 똥 묻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똥밭에서 굴르면서 내 손에 똥 묻히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계속 찍어 먹으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되게 반성을 많이 하는 게 그냥 뭐 너는 대표고 우리는 부대표고 그냥 뭔가 그냥 우리는 할 일이 정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닌가라고 엄청나게 반성을 하면서 방송하실 때도 이런 똥 얘기 이런 거 자주 하시죠? 네. 반성을 많이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팀원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게 뭐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 번 사무실에서 뭐 소리도 지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얘기 들어보면 되게 예쁜 그림인데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기도 직접 느껴보는 거.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임원 라인이잖아.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면 수정을 하고 시키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본인이 방송하는 거를 직원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근데 또 팀원들이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개발자 한 분은 진짜 요즘 PTSD 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욕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욕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되게 가감없이 욕을 해요. 근데 그 채팅창을 그거를 보는 개발자분은 그 얘기를 하고 그치, 자기가 또 만든 건데. 부들부들 떨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 저는 그걸 되게 책임감을 느껴졌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한테 지난주에는 소리를 냈다고? 그분한테 소리 지르고 이제 전체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는 약간 이제 폭발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버그가 나니까 그냥 정신 좀 차리자라고 우리 모두한테 하는 느낌. 그리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성격이 좀 있으시긴 한데 그때마다 풀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 네, 사과하시기 잘하셨어요. 할 말은 하고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도 칭찬하고. 근데 아까 그 개발자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 다른 크리에이터 그림 보다가 경쟁 서비스 눈에 있는 거 보면 막 열불이 난다고 했잖아.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뭐. 네, 맞아요. 다 당사자 입장 똑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때 그리고 이미 되게 팀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터진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좀 어드바이저로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직원이었으면 선배인데다가 참. 근데 뭐 우리 저 케빈님도 보면 여기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친구도 고집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알겠습니다.